예, 이번 시간에는 한지 문제가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들이 자주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세계지리에서 출제가 오류가 난 바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날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와 세계 각 지역과의 무역액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출제된 수능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됐죠.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출제된 수능 문제에서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EU와 우리나라, 일본과 우리나라 무역액이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2위와 3위. 그래갖고 문제 오류가 생기듯이 이번 한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기후와 자연재해 단원에서 선생님에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질문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 뭐냐 하면 왼쪽에 16번 문제는 2017년 7월 인천광역시에서 교육청에서 출제한 학평 문제고 8번은 2015년 7월에 학평 문제입니다. 둘 다 자연재해 문제죠. 그리고 선생님이 자연재해 동영상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연재해는 최근 출제 경향에 맞는 문제다. 그래가 자주 출제된다. 그리고 작년에 선생님이 수능 한 달 전에 예측한 문제에서도 그대로 그림이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런 문제들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16번 문제와 2015년에 8번 학평 문제 간에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6번 문제에는 보면 강원도 지역을 자세히 봅니다. 강원도 지역을 보면 바로 총 피해액이 나와 있는데 93.3%라고 되어 있는 이 회색 빛깔의 나가 바로 뭐냐, 이것과 그 다음에 8번 문제에 나와 있는 바로 8번 문제의 A에 해당하는 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이 두 개의 자료가 상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자, 16번은 자연재해에서는 선생님이 늘 설명했듯이 몇 개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대설은 당연히 계절별로 보면 겨울이고, 그리고 대설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북서 계절풍 때 서남해안 지역에 특히 농사를 많이 짓는 전라도, 충청도 쪽에 눈이 많이 쏟아지면서 온실이 무너지겠죠. 도로교통이나 뭐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특히 농가에서는 그 눈의 무게 때문에 온실이 무너지는 그런 피해가 굉장히 작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세 가지 재해가 나오는데 태풍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의 제주도는 반드시 태풍의 길목이고, 그리고 남해안과 이게 진행하는 방향이 중위도 부근에서는 우측으로 휘어지죠. 편향력에 의해서, 그죠? 휘어질 때 태풍의 진행하는 방향의 위험 반경에 해당하는 오른쪽, 그러니까 경상도 쪽과 전라남도 해안 쪽, 그리고 강원도 쪽도 태풍의 피해가 제법 크겠죠. 그런데 태풍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래, 원래는 태풍이 올지 안 올지 올 걸로 예상이 되지만 보통 1년에 태풍은 2번 내지 3번 온다, 그죠?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에 태풍이 하나도 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풍이 올 때와 오지 않을 때가 바로 합산했을 때 16번 자료에서는 맨 밑에 보면 가에서 다재해의 피해액을 합산하여 100으로 환산한 비중이죠. 비율 몇 %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주도를 보면 제주도는 흰 부분이 87.8%죠. 그러니까 태풍이 피해액도 크지만 태풍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이니까 피해 비율이 선생님 이야기했죠. 비율, 피해액, 지수 세 가지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기는 피해액 중에 100으로 환산했을 때 태풍의 피해 비중이 제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흰색이니까 가는 태풍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보면 전라북도와 강원도죠. 근데 강원도에서 피해액 비중이 93.3%다. 그죠? 그러니까 한강 중상류 지역의 상류 지역에 또 한강 중상류 지역은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65%죠. 그래서 93.3%인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호우가 되겠습니다. 호우. 그리고 당연히 다는 제주도와 강원도에서 일부분 있고 제주도는 일부분 또 있지만 바로 전라북도에서 전라남북도에서 피해액이 큰 비중이 높은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대설이죠. 대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바로 강원도가 호우의 비중이 높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8번 문제는 질문한 학생의 내용에 8번 문제는 뭔가 하면 강원도를 자세히 보면 A가 비중이 크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래쪽에 예시에 보면 호우가 이미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강원도는 호우와 A가 뭐냐 하면 A는 흰 부분인데 제주도 봅시오. 제주도 그 다음에 경상도에 보면 하얀 부분이 굉장히 넓죠. 이게 바로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있는 단 AB는 가뭄 대설 태풍이니까 바로 태풍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태풍과 호우인데 이때는 바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 누계액은 16번 문제에서 밑줄 친 빨간 밑줄 치는 93년부터 2013년까지의 피해액과 비교했을 때 서로 연도가 틀리죠. 16번은 20년간의 8번은 약 10년간의 자료인데 태풍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죠. 그래서 8번 문제는 바로 A가 경상도의 자료를 제주도의 자료를 봤을 때 A는 태풍이 되겠죠. 왜? 호우가 일단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두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시험 문제가 앞으로 출제될 때 강원도는 호우가 많으냐 태풍이 많으냐 둘 중에 어느 거냐 이렇게 흑백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지 마시고 이렇게 자료가 제시됐을 때 그 제시된 그림의 다른 지역의 특징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출되는 자료가 이게 누적에 20년 거냐 10년 거냐 또 최근이냐 최근 5년이냐 그 이전이냐 이런 자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태풍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죠. 그리고 16번 문제에서 바로 호우의 피해액이 비중이 높았던 이때는 강원도, 인제, 홍천 이런 데에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강우량이 집중호우가 퍼부은 적도 있습니다. 특히 강릉 지역에 엄청나게 800mm 정도 이틀간에 800mm니까 총 강수량이 1500이나 1400 정도인데 이틀 만에 800mm가 내려가지고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포항고등학교에 근무했었는데 그때 포항고등학교와 함께 영동지방 즉 강원도 지역에서 명문고등학교인 강릉고등학교 강릉에 있는
고등학교에 역시 인류 고등학교인데 여기가 물에 다 잠겨 버렸습니다. 이때 이 고등학교의 입시 성적이 예를 들면 서울대가 다는 아니지만 서울대가 보통 열 몇 명씩 가는 강릉고등학교 학교였는데 그 해에는 한 달간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왜? 침수가 다 돼가지고. 애들도 책이 없겠죠. 그죠? 그래 공부를 하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인 7, 8월 달에 바로 공부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그때 당시에는 4명 정도 지나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때가 바로 16번 자료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 액으로 환산하면 그때 강릉 지역의 영동 지방의 바로 북동 기류의 찬 공기 동해안에서 습기와 그 다음에 남서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강릉 영동 지방에서 만나가지고 정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정언에 의하면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막 퍼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틀 동안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비중이니까 16번에서는 호우가 맞고 그 다음에 8번에서는 태풍이 역시 맞습니다. 호우는 따로 있기 때문에 태풍이 되겠죠. 다른 자료, 즉 다른 지역의 제주도와 경상도의 자료를 보니까 바로 태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지에서는 기준연도의 시점이 언제냐? 여러분들 인구 문제에서는 1990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 문제는 1990년도가 왜 중요하면 바로 1990년도가 바로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는 줄고 90년대가 서울의 인구는 줄고 전부 다 경기도에 신도시들이 막 들어서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렇게 들어서면서 경기도와 인천으로 서울의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이런 인구의 경기도 지역의 서울과 경기도, 인천 지역의 인구 문제에서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그때 기준연도가 어딘가 아마 1990년이냐 안 그러면 2010년 기준이냐 이게 달라지겠죠. 이렇게 한지는 바로 어떤 자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자료를 해석하기가 달라진다는데 조금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인문지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는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설비 용량,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수출액, 그 다음에 생산액, 출하액 이런 데서도 계속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고 이런 문제를 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올해 문제죠. 여러분들이 수험생인 경우에는 올해 쳤죠. 9번 보십시오. 자연재해 또 나왔죠. 이거는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파란색 줄로 되어 있죠.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누적값인데 약 10년간의 누적값에서 여러분들이 계절별로 되어 있는 거죠. 월별로 되어 있는 거는 계절을 분석을 잘하면 되죠. A는 겨울철이니까 대설이고 B는 바로 7, 8월이니까 뭡니까? 호우죠. 호우. 그리고 8, 9, 10월 호우와 태풍의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태풍은 8, 9, 10월 가을에도 태풍이 온다는 겁니다. 옛날에 사라호가 왔을 때 엄청나게 10월 달에 왔을 때 10월 달에 보통 태풍 안 오는 걸로 생각하죠. 태풍 왔을 때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들 8, 9, 10월에 오는 것은 바로 태풍이다. 이것을 오른쪽 특성의 ABC에 맞게끔 특성을 대책, 특성, 요인 이거를 세 가지를 엮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유형. 원래도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 유형과 비슷한 이번에는 아까 출제됐던 것처럼 피해액을 비중별로 따졌을 때 지역별로 따졌을 때 요거는
계절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계절별, 그 다음에 원인별, 그리고 지역별, 피해 규모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신경 써서 풀면은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문제들을 갖고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